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17달러에서 3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포함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일부분이 붕괴되면서 소방대원 5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 500달러의 공공요금 환급수표 지급 방안을 담았습니다. 뉴욕주가 상속세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기존 2,350달러였던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약 80% 낮춘 가격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뉴욕시가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 중심의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즉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1% 미만을 수입하지만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이 해협에서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동맹국들의 파병 결단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청했고 15일에는 요청 대상이 7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개국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호위 연합 구성 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각국은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더 큰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일본 총리는 성급한 판단으로 답변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프랑스는 묵묵부답이고 중국은 전쟁의 원인은 군함 부족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며 반발했습니다. 호주와 독일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나서서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함을 파견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부담이 크고 이란의 잠재적 공격 대상에 노출되거나 적대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은 2020년 미-이란 긴장 고조 당시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자국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나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군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도 이곳을 이란 공격의 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보호 문제는 동맹의 군사적 역할을 시험하는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한국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자 외국인 노동자 채용 비용 부담을 낮춰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민 억제와 농업 노동력 확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농업 임시 취업 비자인 H-2A 프로그램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주에 따라 시간당 1달러에서 최대 7달러까지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장주가 제공하는 숙소도 임금의 일부로 인정해 실질 채용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채용 비용 부담을 낮춰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농민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행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노동 현장의 인력난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업국과 미시간 주립대 조사에서 단속으로 직접 인력을 잃은 농가는 0.4%에 불과했지만 단속에 따른 불안감 확산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14%에 달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노동 집약적 작물 농가에서는 이 비율이 약 20%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내 농장 일자리 41만 5천 개 가운데 미국인 지원자는 18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H-2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농장 노동자는 2005년 약 5만 명에서 현재 약 40만 명으로 늘었고 미국 전체 농장 인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 노조 UFW는 이번 규정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끌어내리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농업노동경제학자 필립 마틴 교수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게 경제 원리라며 임금을 낮춘다고 미국인이 농장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억제와 농업 노동력 확보, 미국 노동자 보호,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내세워온 세 가지 목표가 농장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2배 가까운 시간당 $30로 올리는 법안이 시의회에 발의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진보 성향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입니다. 법안은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은 2030년까지, 5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3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62,400에 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의 최저임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애틀의 시간당 $21.3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 됩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 EPI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168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EPI는 뉴욕 대도시권에서 1인 가구가 주거,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려면 연간 $83,262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너스 의원은 현재 주당 약 $500 수준의 소득으로는 많은 뉴요커가 빈곤에 처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약 $38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퀸즈 상공회의소 톰 그레치 회장은 최저임금이 $30로 오르면 많은 기업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임금만 $60,000에 달하고 복리후생까지 포함하면 신입 직원 연봉이 $80,0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논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시의회가 아닌 주정부에 있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물가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30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 측은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신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블루버드 44-49번지 3층 다가구 주택에서 4단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주민 3명이 위층에서 뛰어내렸고
소방대원들이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2층에 갇혀있던 주민 한 명은 이동식 사다리로 구조됐습니다. 진화 도중 계단이 무너지면서 소방대원 2명이 잠시 매몰됐다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 화재작전국장 케빈 우즈는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오르던 대원들이 계단 붕괴로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3명 이외에도 2명이 위독한 상태며 4명이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 5명도 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소방대원과 구급요원 23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화재는 강풍이 불길을 키우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은 오후 2시 50분경 진압됐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수표 지급 방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00를 지급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주민들에게 리베이트 수표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2026에서 2027 회계년도 예산안에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수표 지급 제도를 담았습니다.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 이른바 파워 환급금 제도로 연소득 $150,000 이하 가구에는 $500, $150,000에서 $300,000 사이 가구에는 $300의 환급 수표를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이번 패키지 전체를 통해 주 전체 주민의 요금 부담이 총 $26억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수표 지급 이외에도 추가 경감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의 신규 인상 승인과 기존 인상안 시행을 2년 동안 전면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즉 유예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1억 6,330만 규모의 유틸리티 부담금을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요금 인상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권고할 블루리본위원회 설립과 공공요금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주정부기관 신설, 관련 소송과 심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지원도 추진됩니다. 칼 히스티 하원 의장은 뉴욕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요금까지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주민들의 지갑에 직접 돈을 돌려주는 동시에 공공요금을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안은 현재 하원 제안 단계로 상원 심의와 주지사와의 협상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뉴욕주 예산 협상은 통상 4월 1일 새 회계년도 시작을 앞두고 마무리됩니다. 뉴욕주 상속세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을 대폭적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시가 상속세 면제 한도를 현재 약 $700만 $75만 크게 낮추고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뉴욕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뉴욕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이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주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뉴욕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상속하려던 주택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상으로 뉴욕의 부유층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 정부 내에서도 단순한 증세보다는 고소득 납세자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단순히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유층이 뉴욕에 남아 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제도 변경 권한은 뉴욕주 의회와 뉴욕 주지사에게 있어 이번 뉴욕시 행정부의 제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시민권 포기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국무부는 기존 2,350달러였던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약 80% 낮춘 450달러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약 80% 낮추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처음 발표됐지만 그동안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 발효됐습니다. 수수료가 450달러로 조정되면서 시민권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관련 수수료를 도입했던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인하가 시민권 포기 이후 발급되는 국적 상실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시민권 포기 신청이 미 전역에서 급증하자 행정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포기 신청 건수는 2010년 956건에서 2014년 3,436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도 매년 약 4,600명 정도가 시민권 포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국무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책정된 450달러가 실제 행정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비용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방정부의 연간 수입은 약 89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민권 포기 신청이 증가한 배경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금융 및 세금 신고 규정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한 해외금융계좌세법 시행 이후 시민권 포기를 고려하는 해외 거주 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권 포기 절차는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국적 포기는 한 번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소속 영사관 직원 앞에 직접 출석해 시민권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식적인 포기 선서를 하게 되며 국무부의 추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적 상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 비용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비용은 온라인 신청 시 약 710달러, 서류 신청 시 약 760달러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약 380달러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약 680달러 수준이던 시민권 신청 비용은 2016년 이후 725달러로 유지됐으며 2024년 조정 과정에서 일부 소폭 인하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수수료가 반복적으로 인상된 배경에는 이민국의 재정 적자가 지목되며 전반적인 이민 관련 신청 비용도 상승 추세로 최근에는 일부 급행 처리 수수료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 중심의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AI 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이 맨해튼에 인공지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할 경우 뉴욕시 최초의 AI 컴퓨터 과학 특화 공립고등학교가 될 전망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건물에 들어설 예정으로 9학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학생을 모집해 약 4년 뒤에는 학생 수가 450명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정에는 기술기업 멘토링과 산업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 최신 기술 흐름을 반영한 수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구글과 오픈AI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기술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카네기 멜런 대학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AI 특화 공립학교 설립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특화 학교가 같은 건물에 있는 여학생 비즈니스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과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해당 건물을 로어 맨해튼 커뮤니티 스쿨 등 기존 학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학교를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활용 방식 역시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AI에게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교육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교육위원과 학부모들은 명확한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공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정책위원회는 오는 4월 말 해당 학교 설립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으로 AI 특화 공립학교 설립 여부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대차는 13일 대형 SUV 리미티드와 캘리그래피 트림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약 13만 2천 대 규모의 리콜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은 북미 약 7만 5천 대 등 한국을 포함해 약 13만 2천 대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하이오주에서 2살 어린이가 차량 뒷좌석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시트가 접힐 때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즉시 멈추도록 설계된 안티 핀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전동 시트 센서 감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고 도로교통안전국에도 유사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트 감지 민감도를 높이고 추가 안전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1위는 하와이, 2위는 메릴랜드, 3위는 네브래스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금융정보 사이트 윌렛허브가 50개 주를 대상으로 우울증 비율, 실업률, 여가시간, 날씨 등 30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뉴저지는 4위, 뉴욕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성인 우울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 1위로 꼽혀 정서적 건강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인 중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그쳐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미국인의 행복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펜스테이션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저녁 7시 직전 34번가 펜스테이션 C와 E 노선 북쪽 방향 승강장에서 55살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레녹스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일요일 뉴저지주 힐사이드에 거주하는 21세 나사디르 테이트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납세자 평균 환급액이 3,700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평균 11% 증가했습니다. 또 많은 납세자들이 4,000달러대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은 올해 개인소득세가 약 1,29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표준 공제 확대, 주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65세 이상 추가 공제, 자녀세 공제 인상 등 세 감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결과입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공인회계사들은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꼼꼼히 비교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